미원화학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보게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온화학의 원가회계 손익 내용인데요. 매출 증가율에 비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낮은 증가율은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러나 라고 이렇게 그 단서를 달아놓고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이 26.8% 증가했는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5%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데 좀 적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고요.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액이 좀 37.3%로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또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1.3%, 원가회계상으로 61.4%가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슬픈 내용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6.5%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0.3% 차이이긴 하지만 판매 가격이 근소하게 더 인상되었다고 일단 스루풋 손익으로 보면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 현장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합한 운영비용은 17.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향상됐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5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큰 차이 없이 1억 6,700만 원이 적게 나온 수치입니다. 이 작지만은 역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7억 8,600만 원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뭐 크게 증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23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경영평가 지표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회사의 그 재고자산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을 뽑아보면 8회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했는데 스루풋 재고, 스루풋 금액으로 한 재고의 회전율은 16회전입니다. 이 더블로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증가하긴 했죠. 근데 갭이 8.0이 나옵니다. 이 지수에 대한 거는 향후도 계속 그 연구 과제입니다만은 이 차이 지수 곱하기 뭐는 뭐하고 또 일치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재고 회전율에 대한 거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르풋율은 0.2%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판매 가격 상승이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재고 회전율의 상승은 또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회전율의 갭의 크기가 클수록 원가회계 영업이익 조정, 비판적으로는 조작폭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제시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판매 가격 인상 압박률에 비해 사실상 13%나 더 판매 가격이 인상되었다.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것은 원재료가 그 하락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투명 회계가 그 같은 방향이면 투명하다고 그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이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가격 인상 압박률에 비해 사실상 13%가 더 이 판매 가격이 인상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명 가정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31.9%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격은 38.2%가 증가했습니다. 요게 아까 그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20 몇 프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13%나 더 높게 더 판매 가격은 올린 거로 그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의 그 비성분 내역을 봤는데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원재료의 사용액이면 사용액이고 또 매입액이면 매입액으로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산출을 해도 그 매출원가가 합리적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액도 어떻게 뽑았는지 도저히 추적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가 회계가 무슨 마법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회계란 게 원래 표준화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 감사법인도 있을 텐데, 회계감사법인도 있을 텐데, 이런 거가 과연 성립되는 얘기인지, 이 원재료의 매입액이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상품이라는 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기업의 문제라고, 미온하게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32%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17.5%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가 약간 내려갔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또 상승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평가지표를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서는 원재료 가격은 또 그 상승한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추정들이 모순의 추정을 하게 된다. 모순의 추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한 결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PQ 총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248억 원이나 돼요. 이게 이 동일한 그 방법으로 계속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중요한데 그게 합리적인 계속성이어야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지. 원재료의 사용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 갭이 이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분석 경험상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수치들이 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만큼은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외부 회계 법인들은 수준이 현금 흐름표 가지고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만 맞으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를 보면은 11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체 운영 대비 비율로는 좀 내려갔고요. 직원 수는 한 명뿐이 감소를 안 했고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은 5,550만 원이고 전년 동기보다 5.2% 임금 인상이 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 6,940만 원 정도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반비가 81.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재고 검증을 해보면은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재고자산 명세의 기초가 49억 5,100만 원이었는데 아까 비성분의 매입액이 1,224억 원이었죠. 이걸 더해가지고 사용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959억 원. 959억 원 여기 생산 재료비로 요거하고 일치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재고가 314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재무상태표 기말 재고는 65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49억 원만큼 분식회계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딱딱 멀어지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야말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 연습을 할 수 있는 숫자적으로 그런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가 통용이 안 되게 어떻게 숫자 장난질이라고 표현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숫자를 마법 마술 부리듯이 지금 했다 비성분의 표기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해봐야 그게 정확하겠느냐 이런 거지만, 그래도 그 연말까지 그 예가를 보면은 이거를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납품 가격이라고 보면은 19만 6,147원에 견적을 냈으면은 한 2만 원 돈 났는데, 요게 좀 깎이면은 그 재고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53원이 남으니까, 이 정도면 그냥 목표이익에 도달했다 해서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1,950억 원을 하면은 연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원가회계에 그 쇠뇌되어 있는 논리로는 이렇게 끝낼지는 모르죠.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으로 일단 그 목표 이익을, 아니 목표 매출 목표를 찾아봅니다. OE가 25% 증가한다고 보고 그 4분기까지, 그 다음에 이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프율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가격 변동 없이 2260억 원이 되거든요. 더 많이 매출을 일으켜야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22만 6,288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이렇게 19,838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역시 깎이겠죠. 그 원가 회계보다도 원가 회계는 19만 5천 원이면 됐는데 2만 원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성립이 안 되고 19만 5천 원으로 안 되면은 적자로 그 결산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계약이 22만 원에 성공을 했다고 봤을 때 재고 회전율을 4.7% 증분만 시켜도, 그러니까 21회전을 해서 매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22만 원짜리를 24만 원짜리로 판매하는 그런 효과를 낸다면은 원가 회계에서 그 달성한 거 수준으로 19,700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까지 대부분은 스루풋의 그 매출 예측이 원가 회계보다 적게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가 회계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의 그 가공비가 애드가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예측을 하면은 이 원가 회계 매출액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스루풋이 더 높게 나옵니다. 제 로직이 잘못됐나?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그런 건 없고요. 한 100건이라면은 뭐 거의 뭐 99%, 99.9%는 거의 뭐 통용이 되는 알고리즘인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거꾸로 스루풋이 더 높아야만이 이익이 확보된다는 거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결산이 뭐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가는 81,200원에서 19,100원이 떨어진 62,1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장보 가격 대비 97%,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미성 통상이 29.2% 가지고 있고, 미성 코스메틱이면 화장품 회사 모양인데 6.21%. 외국인이 5%는 안 되지만은 한 4.61%니까 상당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미온 화학에 대한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이 된다 하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원가 구조 방식은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